파란리본 TV입니다. 남편안의 사용 설명서 코너이고요. 오늘은 96번째 결혼의 마음챙김 8번째 바꾸려 하지 말고 바뀌려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조합 불가능한, 성립이 불가능한 결혼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시대의 드라마에서도 전혀 일반적으로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결혼 이야기,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주 그 재벌집의 아들을 사랑했다라든지,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이 남자가 재벌집의 여자를 사랑했다든지, 이렇게 조합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이 되고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요,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또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에서, 또 우리나라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이미 전해져 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조합 자체가 불가능한, 성립이 안 되는 이런 결혼이 성립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편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프로이트의 제자 카를 융은 집단 무의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기대하더라.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양식으로 더 상향되고 더 나아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야 이상할 게 없다지만 그걸 정말로 믿고 실행을 한다면 그건 좀 물음표가 되겠죠. 자, 물론 어떤 남자가 좋은 아내를 만났다, 현숙한 아내를 만났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례는 생각보다 아주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어떤 아주 개차반으로 살았던 여자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바꿨다라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대상관계 심리학에서는 좋은 배우자, 좋은 아내는 엄마의 재경험, 좋은 대상의 재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하고 제대로 애착을 경험 못했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남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던 남자가 어느 날 좋은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자기에게는 좋은 엄마의 재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재경험을 통해서 그 펑크난 부분이 떼워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채워지면서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터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데 여자가 그런 경우는 또 생각보다 적다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을 전환하겠다. 사실 이 발상은요, 어떻게 보면 그 배우자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나의 배우자로 맞이했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그 배우자가 가진 외적인 조건이 더 매력적이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가 가진 어떤 돈, 지위, 집안, 명예, 어떤 능력, 기타 등등.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나의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전까지 나의 삶과 전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겠다. 신분이 상승될 수 있겠다. 이런 걸 기대하는 이런 설정으로 갔다면 이미 그 배우자는 어떤 결혼 당사자로서의 한 인격체라는 개념보다는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의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그나마 괜찮을 때는 활용도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상황이 뒤바뀌어서 그 조건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그 사람 자체도 밀어낸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 아니라 이용해 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배우자를 바꾸겠다고 덤비는 것도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참 묘하게도 내가 바뀌면, 내가 변하면 배우자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관계 패턴으로 연결됐기 때문이죠. 이전에 악순환의 패턴을 사용했던 부부가 어떤 내가 바뀜으로 인해서 선순환의 패턴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둘의 관계 패턴도 선순환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기존의
대화 패턴도 바꿔야 되고, 기존의 관계 패턴도 바꿔야 되고, 기존의 성생활 패턴도 바꿔야 되고, 기존의 자녀 교육 패턴도 바꿔야 되고, 기존의 경제 패턴 등도 바꿔야 됩니다. 즉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서로 다 좋아지는 그런 관계로 바꾸는 것이 지혜롭죠. 그 출발점이 배우자가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즉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바뀌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물음에 스스로 깨닫는다면 그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면 자기도 시도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모른다면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도 좋겠고요. 뭐 꼭 문제의 여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한 번은 좀 진단을 해보면 관계 패턴이 어떤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부부 여행을 간다, 부부 세미나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다른 부부를 통해서 자신의 부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배움을 통해서 관계 패턴을 바꿈을 통해서 나중에 조율과 협상까지 간다면 아주 성숙한 부부의 레벨로 올라설 수가 있죠. 자, 그 레벨이 되면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대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뀌려고 애를 쓰는 주체가 될 것이고, 또 조율과 협상을 통해서 피차가 윈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꾸려 하지 말고 바뀌려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